늘어가는 호주 경제 지식 ABC 파이낸스 리포트를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 5월 4일입니다. NAB의 반기 순이익이 17% 증가하여 4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면에서 좋은 결과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자 순마진에 있었습니다. 이자 순마진은 자금 조달 이자와 대출 이자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시장은 이자 순마진이 1.83%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5%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 분석가들은 NAB 연간 순이익 예측치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결과 NAB 주식은 6.4% 하락하였고 다른 은행들도 NAB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웨스트팩 은행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웨스트팩은 마이너스 4.1%, 커먼웰스 뱅크는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산 주식은 리오틴토가 1.3%, 에볼루션 마이닝이 7.2% 상승했습니다. 호주 주가 지수는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젯밤 미국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올렸습니다. 이는 호주 기준금리 3.8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의 기준금리는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미국 은행 하나가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팩웨스트의 주식이 시간 외 거래에서 50% 하락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아마도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주식 시장은 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홍콩은 0.8%, 영국은 0.2%, 중국은 0.7%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는 4.7% 하락, 철광석은 1.6% 하락, 구리는 0.5% 하락, 금은 0.8% 상승했습니다.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66.7센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사업을 하던 호주 기업인 제니 크레이그가 미국에서 파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주간 인수자를 물색했으나 실패했고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은 1983년 멜버른에서 제니와 시드니 크레이그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는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파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접습니다만 호주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이후 또 다른 은행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미국의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 경제방송을 듣다 보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가진 쌍둥이 적자국 하나가 무너져야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며칠 있으면 발표될 예산안이 흑자 재정으로 편성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자재 수출이 늘어나 세수가 늘었고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소득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스테이지 3 텍스컷은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시사TV의 조PD였습니다.